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코어 위브, 블록으로 이어지는 AI 관련된 논란이 오늘 또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향후에 금리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또 자극을 했고요. 영국의 3호 신용업체가 또 파산한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자금이 또 물린 금융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칫 은행 업종 전반적으로 위기감을 또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또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선방했습니다. MSCI 한국 지수 0.6% 올랐고요. 양한 선물은 0.4% 빠졌는데, 어쨌든 우리 증시는 주체 좀 조심스럽게 출발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가 많이 빠지고, 나스닥 S&P 500 지수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좀 밀린 거죠. 전체적으로 밀렸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냥 박스권이에요. 예, S&P 500 지수는 지금 3달 동안 위아래 폭이 7% 안쪽입니다. 위아래가 7% 안쪽에서 좁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는 하락했지만 하락 업종은 2개밖에 없었어요. 예, 금융업종, 그다음에 기술주. 근데 이게 낙폭이 좀 컸죠. 금융이 한 2% 빠지고 테크도 2.17% 빠지고. 근데 오른 업종이 더 많아요. 11개 중에서 9개가 올라가서 금융, 기술 팔아서 다른 걸로 넘어가는, 예,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이게 또 두 업종의 시가총액이 되게 크잖아요. 예, 시가총액이 되게 크다 보니까 지수에는 또 영향을 주는,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슈를 보면 우선 AI 관련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틀 동안 10% 빠졌어요. 이틀 동안 10% 빠진 경우는 되게 오래간만이죠. 크게 빠졌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재고를 8% 늘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일단 쌓아놓고 주문 나오는 대로 확 밀어내기 위해서 이제 재고를 조금 늘려놨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가격 협상할 때 너희 재고 늘렸어? 그럼 우리한테 좀 싸게 줘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공급 부족이긴 하지만 생산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가격 경쟁, 상대방하고 가격 협상할 때 이게 높은 가격 계속 부르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지적하는,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어웨이브가 올해 투자를 2배로 늘린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한 150억 달러 정도 했는데 올해 300억에서 350억 달러 늘린다고 하더라.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저 정도 늘리는 게 저 기업의 재무 상태에는 괜찮은 거야? 그러면 올해 이렇게 늘려놓고 수익이 안 나오면 내년에는 늘릴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우려가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또 그 결제회사, 블록이라는 결제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임직원 10,000명 중에서 4,000명, 40% 정도를 이제 감원한다, 해고한다.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도 업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I 부작용이 또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감원을 유발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을 하면은 적은 인원으로 회사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이게 이제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더 많은 해고가 나올 수 있고 기업들이 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도 오늘 AI 경계감을 어느 정도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지표.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5% 올랐거든요. 근데 근원은 0.8%가 올랐어요. 둘 다 예상이 0.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 데다가 특히 여기서 이제 서비스 부분이 많이 올라가서 이게 이제 기업들이, 업체들이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떠넘기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앞으로 되게 많이 올라가겠네. 이러면은 금리 못 내리겠구나. 고용은 최근에 아주 나쁘진 않았으니까 연준이 이제 물가 지표를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이 타이밍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불안함을 자극하는 그런 이유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영국 모기지 업체 중에 이제 MFS라고 있는데 이게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웰스파고나 바클레이즈 같은 곳이 돈이 물렸어요. 저기 돈 빌려준 은행들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파산하면서 저거 뛰는 거 아닌가? 이게 근데 자산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큰 업체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블러아웃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금융권에 뭐가 안 좋게 돌아가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해석이 돼서 골드만삭스, JP 모건을 비롯해서 주요 금융주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지고,
그게 오늘도 지수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0.5% 올라갔고, 이게 이제 그 중에서 PC 연준에서 본다라는 PC 지표에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병원비 관련된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물가가, 원래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봐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소비자 물가고, 소비자 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PC 물가인데, PC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을 따로 뽑아서 보니까 이거 조금 물가가 심상치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우려감이 자극이 됐고, 특히 이제 서비스 관련된 물가가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물가 상승이 시작되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 이제 시작됐다가 아니라 의심이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도 오늘 증시에 상당히 좀 영향을 준 그런 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물가를 잡아준 게 이제 국제유가였거든요. 에너지 비용이 잡아주는 거였는데, 최근에 유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뭐 이란이 지난번에 이제 파괴된 핵시설에서 뭔가 활동이 좀 포착되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고, 또 미국 국무부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 가족들 일부 철수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란하고 뭔가 붙으면 이란이 이스라엘에 군사 행동을 할지도 몰라,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있나? 근데 이게 직원 전체 철수하라고 하지 않은 거 봐서는 뭔가가 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뉴스들 막 나오고 하면 유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더 자극되죠. 그러니까 그나마 물가 잡았던 게, 낮추고 있었던 게 국제유가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많이 빠졌고요. 애플도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 막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애플이 단가 감당이 되겠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나마 아마존하고 알파벳이 플러스 나고 하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델이 오늘 실적 잘 나와서 AI 관련된 그 서버 매출이 급증을 했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오늘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블록은 정작 자기네들 주가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직원의 40%를 줄인다고 하니까 이제 비용이 크게 축소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급등을 했고,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 관련된 인수전에서 물러선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에 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지수 대비 더 많이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 이면에는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이제 거기에 공매도를 많이 쳐놔서 자기네들이 공매도 포지션 잡아놓고 일부러 좀 악재를 더 부풀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조금 재료를 좀 과장 해석하는 느낌도 없잖아 좀 있는 모습인데, 근데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으로는 자금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가는 자금, 들어오는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합산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금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나가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은 계속 들어오곤 있어서, 뭐 미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미국 시장이 그냥 3개월 동안 박스권이라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박스권이라고, 그러니까 몇몇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은 빠지고 나머지가 순환매도라서 이제 커버를 하고,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지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MSCI 한국 지수는 오늘 0.6% 올라갔고, 야간 선물은 0.4%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다음날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보기는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우리는 한 0.4% 정도 빠질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뭐 미국에서 보통 최근에 미증시 따로 우리 증시 따로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마치 야간 선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마이크론이 장중에 좀 빠졌다가 거의 뭐 약보합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와서 마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초에 일단 주말 분위기 봐서 그냥 조심스럽게 출발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호 신용 문제, 이게 이제 하여튼 큰 은행들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여기 우리 이런 쪽으로 돈 빌려줄 테니, 이런 돈 빌려주고 이런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을 할 테니 여기에 돈 모아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돈을 끌어 모아갖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투자하는, 또 대출하는 그런 이제 은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 문제가 조금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규모도 크지 않고 해서 이제 뭐 별 큰 문제까지
커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뉴스가 자꾸 늘어나면 좀 투자들이 불안해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이란 관련 군사적인 충돌이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근데 이제 트럼프가 물가를 여기서 자극을 해버리면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들 설문조사에 보면 인플레이션을 가장 거슬리는 이슈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드라마틱하게 어떤 협상을 근데 이제 이란이 뭔가 명분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주말에 이끌어내는지 아니면은 군사적인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지 요것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가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AI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예, 여기 이제 뭐 대기업들 투자 같이 하고 막 그랬으니까 AI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조심스럽게 보는 쪽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저렇게 돈 계속 이제 투자하고 하다가 이제 이거 삐끗하면 돈 엄청난 금액 물리게 된다. 수천억 달러가 아니라 이제 더 단위가 커질 수 있죠. 조 단위로 바뀌게 되죠. 그 돈이 그냥 물려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AI 관련해서 부정적인 어떤 뉴스들 이런 것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시각도 있죠. 근데 어쨌든 투자하는 쪽 그 기업들은 자신 있다. 이거 터진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뉴스가 나와요. 뭔가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유입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들 왜 팔지? 외국인들 팔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증시 전망대 시간에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저는 지난주 외국인들 매도가 급증했던 거는 그 MSCI 리밸런싱 영향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이 그 포트폴리오 다시 조정하는 시기라서 2월, 5월, 8월, 11월 이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주간에 걸려가지고 좀 매도가 다시 늘었던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돈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비중이 커져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줄이는 운용사들이 있고, 그 외에 한국 주식시장에 돈을 계속 들이는 곳도 계속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금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우리 증시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하다 뭐 이런 신호는 자금 흐름 상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뭐 이슈가 또 뭔가 튕겨 나오는지는 좀 봐야겠죠. 어쨌든 주말에 나오는 뉴스들 잘 정리해서 내용을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늘 건강. 예, 주말에 날씨 따뜻하고 하니까 좀 산책 이런 거 운동하고 하면서 뭐 이어폰으로 제 방송 들으면서 운동하던 것도 괜찮잖아요. 시간이 딱 산책 몇 바퀴 돌기 딱 좋은 시간대로 제가 올리니까 운동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번 주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저도 뭐 가족 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 들락거리다 보니까 요일을 몰랐어요. 요일.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연휴가 있는 것도, 연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챙겨서 나중에 제가 주식 빵집 차리면 거기서 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럼 더 재밌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